그럼 하반기 때 우리나라 경기도 좀 좋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비주가 빠르게 반등했기 때문에 수출도 이렇게 돌아서고 있고, 그렇지 항상 먼저 가는 종목을 하는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더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채널 대입장 김용옥의 김용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식회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벌써 3만 명 구독자가 돌파하셨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여기 시청자분들이 좀 초반에 많이 가입해줘가지고 회원이 빨리 늘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금방 10만 되실 것 같습니다. 빨리 실버 버튼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또 증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좀 2,500까지 좀 밀린 듯 하다가 예. 또 거의 2,600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요즘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여기 항상 이제 출연해서 지금 나스닥 차트를 이렇게 항상 보여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나스닥 차트 현재 보는 것이 이제 주봉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봉에서 일단은 이렇게 공간이 완벽하게 열려 있다는 말은 다수 시장 참여자들이 좋게 보니까 저런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이제 이런 차트가 주봉인데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도하고 싶다 이 생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항상 나스닥이 이렇게 위로 열려 있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하반기 때는 여기를 고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금리가 제일 문제잖아요. 네. 근데 어젯밤에 이제 그 물가가 다운되는 바람에 이제 미국이 오늘 상승하고 우리나라도 좀 오늘 상승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과연 3번 이야기 있었는데 이제 2번 아니면 1번 정도 인상으로 끝나지 않겠나.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설사 2번 이제 인상하더라도 이제 금리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 근데 미국이 보면은 2분기 때 GDP 성장률이 한 2%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미국이 경기가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우 쪽에 나스닥 이런 쪽에 종목들이 대형주 중에서 실적 현재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하반기 때 진제는 없고 위로 가지 않겠나.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거의 0.9 단지 시기적으로 좀 앞서고 뒤서니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미국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많고, 지금 아시아 중에서 일본 또 대만 또 유럽, 미국은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오르다가 지금 오히려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사실은 상승률이 좀 떨어집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급락이 각 100포인트 이제 급락 나온 이유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자, 여기 0784 이렇게 이 화면에서 이제 기관, 외국인, 외인 이렇게 기관, 외국인, 이제 개인 이렇게 사고 파는 이렇게 일자별 통계를 낸 건데, 이때 보면은 기관에서 금융투자, 새마을금고 그 사태로 이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좀 매도로 나오고, 왜냐면 현금을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 인위적으로 한 100포인트 이렇게 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은행에서 그냥 한 6조 정도 새마을금고에 지원해 준다고 저렇게 주말에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안정이 취하고 오늘 같은 경우 금융투자 다시 3천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다시 이렇게 다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은 저게 새마을금고 사태가 없었으면 거의 60일선을 계속 이렇게. 그렇죠. 한 지금 때는 2600선에서 약간 올라갔겠죠. 미국이 밤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약간 올랐을 텐데 이제 그 사태로 이렇게 밀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재 원래 약 위로 가지 않겠나. 그럼 우리나라 하반기 때 제가 볼 때는 약간 여기서 이렇게 다시 여기를 도전했어. 그럼 2650입니다. 그죠? 여기 도전하고 2700에서 향해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보면 환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긍정적인 것은 보면은 주식 항상 6개월 정도 선반영 하잖아요. 네.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소비주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백화점 또 이런 주식, 이건 뭐 정말 소비가 앞으로 늘는다는 거죠. 그럼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럼 하반기 때 우리나라 경기도 좀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주가 빠르게 반등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수출도 이렇게 지금 현재 좀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그 중국이 뭐 좀 이렇게 크게 침체만 안 온다면은
700 하면서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실 때 이게 좀 갈라서 나스닥하고 소비주, 네. 뭐 나스닥하고 다우존스로 봐야 되나요? 이렇게 보면은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게 좋아 보이세요? 미국 투자한다면은요? 네. 자, 저는 미국 주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미국 주식도 역시, 그러니까 성장주랑 소비재 이렇게 나눴어요. 일단은,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모든 종목은 신고가 근처, 신고가 임박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아니면은 또 실적이 턴되는 종목, 제가 말했던 강남자리 같은 경우, 네. 예, 이제 그런 종목이 들어가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장주 쪽으로 하셔야 되는 그렇죠.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많이 가죠. 아니면 또 실적이 턴되는 종목, 이제 강남자리, 그런 자리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나스닥 같은 경우가 S&P 500 같은 것보다 나스닥이 뭐 예를 들어 S&P가 16%인가 올랐다고 하고 나스닥이 30%가 넘게 올랐다고 예, 지금 한 30, 40% 올라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나스닥이나 그렇죠. 예. 그래요. 그렇죠. 항상 먼저 가는 종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더 갑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보다 제가 말했던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만약에 본다면은 이렇게 제가 역배열 돼갖고 제가 엄지 차트는 절대 하지 말고 가는 종목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보고 해야죠. 잘 보고 제가 이제 언급했듯이 거래가 약간 죽으면서 이렇게 이런 자리,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 넣었을 때만 하는 거죠. 공간이 열린. 예, 공간이 열릴 때, 그때 거래량도 보고 또 실적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손절이 잘 안 나오죠. 그럼 요 그림만 봐서는 아까 나스닥 코스피에 비해서 나스닥이 더 공간이 열려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나스닥이 여기서 위로 간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그러면 또 요즘에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경기 침체. 그러니까 2분기에 좋았어도 그게 너무 앞서서 좋았던 거지 지연돼서라도 뭐 4분기 내년에 가서는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뒤에 설명했지만은 이제 소비주들이 예를 들어 백화점 신세계 뭐 이런 쪽에 또 현대백화점 반등이 무슨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 때 경기가 우리나라 소비가 살아난다는 뜻이고 지금 약간 긍정적인 거는 여기 보면은 아까 화면 보는데 0784 여기 보면은 거래 대금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럼 코스피 거래 대금이 여기 보면은 이때 8조, 9조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힘을 못 쓸 때입니다. 근데 현재는 보면은 이게 3일 동안 10조가 넘고 어제 이렇게 13조, 오늘 13조. 자, 이렇게 거래가 터지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3일 연속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기간도 사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지금 좋게 보고 개인들은 매도했지만은 이렇게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주식을 조금 비중을 늘리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주식과 현금 비중 100에서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뭐 한 80% 정도 주식, 현금 한 20% 정도 해도 된다. 아니면 또 현금을 항상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 놓으면은 이렇게 또 매수를 해야 되니까 한 90% 주식을 가지도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혹시 2023년 이렇게 보내고 2024년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사이클상 상승 계속 가도록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나라 쪽에 지금 소비만 살아난다면은 위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한 2,700, 2,900 하반기 때 미국이 제일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침체만 안 온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하고 이제 수출 경제 비중이 높아지고 중국하고는 좀 낮아지는 단계인데 중국만 침체가 안 오고 약간 중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부양책을 내놓으려 하니까 중국만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난다면은 우리나라도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조금 이제 대표님께서 워낙 그 종목을 그 채널에서도 이렇게 월요일인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다 너무 말씀대로 이렇게 잘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실 때 좀 저평가되거나 좋아 보이는 주식 있으시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자동차 쪽 좋아 봅니다. 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면은 현대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위로 가다가 지금 현재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 예. 자동차는 지금 현재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보조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막상 이렇게 미국에 생산된다 하면은 또 보조금을 안 받아도 전기차가 미국에서 2등했습니다.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이 앞으로 이렇게 하반기 때 수출 또 많이 생산된다면은 현대차, 기아차는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기아차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현대모비스, 당연히 이런 종목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현대위아, 그 다음에 뭐 만도, 예, 이런 종목도 다 실적이 턴대입니다. 예. 작년보다 다시 실적이 좀 좋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뭐 현재 이렇게 성우 하이텍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안 됩니다. 예.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지 말고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렇게 기업 교육 들어가가지고 이 화면에서 이렇게 성우 하이텍 같은 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비슷한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적이 그러면은 엄청 좋아지네요. 먼저 성우 하이텍을 급등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키높이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 보면은 매출이 3조 9천억, 올해 4조 6천억, 근데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380억, 와. 올해 1200억. 그래서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좀 시총이 뭐 100억, 1000억, 2000억, 3000억 되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고 실적이 턴된다. 특히 이제 2분기에 실적을 지금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잘 물어보고 아니면 전화를 해본다든지 이게 실적이 턴된다든지 그러면은 자동차도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지금 현대 반도체도 많이 올라온 종목은 좀 매수하지 말고 종목을 보고 이렇게 실적이 약간 1분기 때 또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1분기 열려 있다면 신고가 임박이라면은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도 이렇게 자기들 본인들이 이렇게 실적을 보고 매수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를 좋게 보고 조선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주는 항상 맞아요.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샀으면 많이 올랐을 건데.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주는 이제 가격을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다시 가다가 이렇게 좀 밀린다든지 이런 자리가 거래가 죽는 자리가 논다든지 이러면은 제가 불타기를 하는데 불타기도 된다. 당분간 조선 업종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로 갈 거라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실적이 계속 너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배도 이제 이렇게 선별해서 이제 배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뭐 벙커 씌워가지고 엔진을 가동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다 엔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배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LNG선 이렇게 고부가치 선박을 수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엔진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위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는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한국조선이에요. 미포조선, 하나오션 같은 게 지금 많이 가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아직도 이런 데 따라가지 말고 약간 이렇게 그래 죽으면서 이렇게 다시 눌림이 생긴다면은 불타기 그리고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좋아 보이는 섹터가 전력주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호성중공업 지금 현재 따라가지 말고 이런 쪽에 여기가 왜 이렇게 가나 하면은 AI 이렇게 하면은 또 서버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변압기가 많이 들어가고 또 미국에 신규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엘니노 현상으로 이렇게 덥잖아요. 그러니까 변압기가 각 나라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에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줄 때 예를 들면은 오늘 약간 조정이 왔잖아요. 이렇게 다음에 일진전기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하면은 더 가지 않겠나. 이 종목들은 다 실적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보면은 작년에 매출이 1조 1000억, 당기순이익이 149억, 242억, 1분기 때 110억, 4를 곱해더라도 한 500억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럼 이런 현상이 올해 내년에도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전력 쪽, 변압기 쪽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 며칠 사이에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소비주들이 너무 소외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렇게 일어나서 경기가 안 좋고 끝없이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종목이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현대백화점. 와. 자, 이렇게 제가 말했던 이제 엄지 차트는 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엄지 차트 하지 말고 현대백화점 또 그다음에 이마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현재 이마트도 이렇게 지금 말하면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밀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도 여기가 지지된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신세계 한번 보겠습니다. 신세계도 이렇게 역배열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금리도 미국이 이제 금리도 인상이 지금 막 거의 막다른 왔고, 그 다음에 한국도 이제 여기서 멈춘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하반기 때는 금리가 인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연다고 생각하고 한 6개월 정도 선반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 이런 종목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손절. 그래서 이런 종목도 살랑 제가 말했던 강남 차트가 만들어지면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혹시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재무 그 실적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현대백화점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대행주들은 항상 그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냅니다. 네. 그래서 리포트를 잘 보고 꼭 리포트를 보고 뭐 이렇게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리포트를 보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턴어라운드 된다든지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 5조 올해 이제 추정치입니다. 여기 보면은 5조 1000억. 네. 당기 수익은 작년에 1860억. 네. 올해 2400억. 이렇게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1분기 때 600억. 그리고 이제 2분기 때 500억 추정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약간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순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비주들도 이제 이렇게 바닥을 찍고 만약 저점을 안 깬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하지 않겠나.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밀렸기 때문에 위로 가지 않겠나. 그러면 이런 종목은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중간에 상 눌러줄 때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소비주들은 뭐 백화점도 있고 또 화장품도 있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도 그동안에 이렇게 매출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가 지지된다면, 여기가 지지된다면은 이렇게 눌러줄 때 이렇게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은 무조건 역배열이기 때문에 저점을 깨면 손절 아니면 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눌러줄 때 매수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약하면은 자동차, 네. 조선, 그다음에 전력기, 이제 변압기 이쪽에 또 그다음에 소비주도 바닥이지만 매수해도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호텔신라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이제 호텔신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현재 원래 이렇게 1분기 실적이 약간 이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중국하고 긴장 관계 때문에 이렇게 밀린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보다 매출은 줄지만은 올해 추정치가 1,500억. 와. 1분기 때 500억, 또 2분기 때 약간 270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이렇게 턴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기만 지지된다면은 하반기 때는 이렇게 가고, 그럼 또 더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앞으로 저는 좋게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지선 밑으로 가면 손절이에요?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 이렇게 긴장 관계 때문에 밀리기 때문에 또 실적이 현재 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저점을 안 깹니다. 이런 경우 만약 실적이 턴 안 된다면은 실적이 더 나빠진다면 보통 다시 깨는데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여기서 안 빠지고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매매할 때는 실적을 잘 보고 또 이런 게 대행주들은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그리고 또 실적이 현재도 곧 발표되잖아요. 그럼 2분기에 만약에 실적이 또 좋다면은 이런 종목도 이제 사서 좀 길게 가져가면은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습니다.